안녕하세요. 범어업인 지평 금융자문그룹의 김희태 장소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출약정 등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금융계약의 특정 조건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특히 대출약정 등 금융계약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법 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융소비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금융소비자에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또 제3자의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어서 문제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금융당국의 해석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련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연대보증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특히 민법 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민법 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상 제3자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제3자의 연대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 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요구해야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제3자로서 연대보증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가 개인, 법인 또는 조합, 단체인지에 따라 제3자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를 지금 보고 계시는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첫째,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이거나, 둘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나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가 제3자로서 연대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첫째,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둘째,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셋째,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넷째,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 다섯째, 자본시장법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이 제3자로서 연대보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나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가 제3자로서 연대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가 조합이거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제3자로서 연대보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당국은 법인 집단대출도 개인 집단대출과 동일하게 시행사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고, 부동산 PF 대출 시 시공사는 프로젝트 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연대보증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이 가능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된 케이스에서 금융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PF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이 제3자로서 연대보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규모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사업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이 제3자로서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과거에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를
차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로 보아 연대보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점,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자본시장법상 프로젝트 금융을 인용한 이유는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금융 용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금융을 현장의 신뢰와 달리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감독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프로젝트 금융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PF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이 제3자로서 연대보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나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가 연대보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건축물 분양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자금 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사업자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건축물 분양법의 개념을 차용한 취지는 연대보증을 입보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와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물 분양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도 동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대보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대보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지되는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은 근거법률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취지상 금지되는 연대보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은행권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대출 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대보증을 통해 해당 가맹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협약 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본점의 연대보증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지되는 연대보증인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하위 법령에서 열거된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대보증이 허용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은 허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일반 보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보증이 금지되는 경우 자금보충 확약도 금지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보충 확약의 내용이 자금보충인은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해당 금원을 차주에게 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차주의 금전채무 불이행 시 확약 상대방이 실제 해당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별도로 채무검색 항변권이나 분별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 자금보충 확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한 제3자의 연대보증 한도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보증의 범위보다 많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구체적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대출의 규모나 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나 보증의 규모 종류,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기준,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한도액을 정할 때는 차주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서 그 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그룹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금융자문그룹은 어떤 곳일까요? 금융자문그룹에서는 금융이 필요한 기업과 금융을 제공하는 기관 모두에게 각각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문그룹은 국내 유수의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사모펀드 운용회사, 연기금 등 수많은 금융회사들과 금융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동반자로서 어떠한 형태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자문그룹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요? 금융자문그룹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을 위한 기업금융과 인수금융, 구조화 금융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부동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선박 항공기 금융 등 많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임대주택, 오피스 빌딩 등 다양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개발을 추진할 때에도 저희는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 구조의 설계부터 투자 청산 시까지 전 과정을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평의 해외지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융기관의 해외 준칙과 운영, 해외 기업에 대한 대출, FRN, 김치본드 등 사채 발행, 그리고 다양한 파생금융 상품에 관하여도 현지법과 국내법을 망라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금융거래 자문을 저희 그룹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네요. 이상으로 금융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법 관련 조항과 저희 금융자문그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